어린 왕자. 프랑스의 작가이자 비행사였던 1900년 리옹에서 태어났습니다. 10대 후반에 해군 사관학교 입학을 위해 준비를 했으나 실패하자 19세에 파리 미술학교 건축과에 들어갑니다. 후에 그가 어린 왕자 사파를 손수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이때 미술을 공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2세의 생텍쥐페리는 당시의 유명한 비행가 베를린이 조종하는 비행기에 동승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 이 계기로 작가가 되려던 꿈 외에 비행사가 되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결국 그는 21세에 미술학교를 그만두고 조종사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모험심이 강하고 승부욕이 남달랐던 그는 26세 때 민간 항공사에 입사하여 카사블랑카와 툴루즈, 디카르 등을 잇는 우편 비행기의 조종사가 됩니다. 작가의 출생 환경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작품 속으로 출발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 사막을 여행하고 있던 조종사가 비행기 고장으로 사막에 불시착을 하게 된다. 아무도 없을 것 같던 사막에서 생사를 고민하던 중 우연히 한 소년을 만나게 된다. 조종사는 이 소년과 대화하던 중 그가 다른 별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는 B610이라는 작은 혹성에서 살았는데 우연히 만난 장미에게 사랑을 느끼지만 장미는 어린 왕자에게 상처만 줄 뿐이었다. 그때 어린 왕자를 찾아온 사업가를 통해 다른 별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더 큰 세상을 알면 장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으리란 생각을 하며 여행을 결심한다. 어린 왕자는 여러 별을 여행하며 사람들은 만나지만 모두 이해할 수 없는 생각과 행동을 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권위가 무엇보다 중요했던 어느 왕, 자기를 칭찬하는 말 이외에는 들으려 하지 않는 허영심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별. 술 마시는 것이 부끄럽지만 그것을 잊기 위해 다시 술을 마신다는 술꾼이 사는 별. 하늘에 보이는 5억 개의 별이 모두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과대망상증 상인이 있는 별. 그리고 별이 작아서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계속 1분마다 불을 켜고 끄는 이상한 사람이 사는 별. 지리학자지만 한 번도 산과 강을 본 적이 없다는 지리학자의 별을 방문하게 된다. 그리고 지구에서 만난 수많은 꽃과 여우. 이를 통해 세상에는 같은 장미가 있지만 어린 왕자가 아끼며 돌보던 장미는 이 세상이 하나밖에 없음을 여우를 통해 깨닫고 자기의 별로 돌아갈 것을 결심한다. 비행기 수리를 끝낸 조종사는 자신과 함께 가자고 권하지만 어린 왕자는 가시 4개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꽃이 너무 안쓰러워서 그를 돌봐주러 가야겠다고 말하며 뱀의 독을 이용하여 지구를 떠나게 된다. 죽게 된다. 시간이 흘러 6년 후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볼 때마다 어린 왕자가 어딘가에 살고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는다. 어린 왕자 명대사 1.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2. 넌 내가 길들인 것에 대해 언제까지나 책임을 져야 하는 거야. 3.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디엔가 오아시스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4. 누군가에게 길들여진다는 것은 눈물을 흘릴 일이 생긴다는 것인지도 모른다. 5. 다른 사람에게는 결코 열어주지 않는 문을 당신에게만 열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 말고 당신의 진정한 친구이다. 6.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7. 너의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하게 된 것은 내가 그 꽃을 위해 공들인 시간 때문이야. 8.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는 건 기적이야. 9. 조금 좋아하는 것은 절대 사랑일 수 없다. 너무 쉽게 사랑한다고 하지 마. 사랑한다는 말은 진실을 위해 아껴야 해. 10. 어른들은 누구나 처음에는 어린이였다. 하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다. 11. 만약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것이다. 순수성을 허락하지 않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방황하고 고뇌를 했던 작가 생텍쥐페리는 동경하고 희망하는 삶을 어린 왕자라는 인물로 형상화하여 세상을 바라보려고 했다. 이제는 순수성의 상징으로 많이 인용되는 코끼리를 잡아먹은 보아뱀은 널리 퍼져 이 그림을 보여줬을 때 모자가 아닌 코끼리를 잡아먹은 보아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을 것이다. 분명 작가는 순수한 시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봐주기를 기대하면서 그려서 삽입하였던 것이 또 하나의 선입견이 생겨버리게 된 것이다. 소행성에서 지구까지 여행하면서 어린 왕자가 만나는 사람들은
자신의 권위가 무엇보다 중요했던 권력을 가진 왕, 자기를 칭찬하는 말 이외에는 들으려 하지 않는 허영심 많은 사람, 술 마시는 것이 부끄럽지만 그것을 잊기 위해 다시 술을 마신다는 술꾼, 하늘에 보이는 5억 개의 별이 모두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과대망상증 장사꾼, 그리고 별이 작아서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계속 1분마다 불을 켜고 끄는 가로등을 켜는 사람, 지리학자지만 한 번도 산과 강을 본 적이 없다는 지리학자. 이들을 통해 세상의 모순을 알려주는 것을 알려주지만 이들이 말하는 것들은 마치 삶의 이치인 듯 포장되어 말한다. 마치 성공한 사람의 인생은 포장되어 평범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자기계 발서처럼. 어쩌면 포장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사회 속에서 발견되는 현실일지도 모른다. 지구에 와서 여우에게 관계를 맺는 기술을 알게 되는데 여우의 충고 속에 친해지고 싶은 사람에게는 무조건 다가가지 말고 그 옆에 무심한 듯이 앉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한다. 그리고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길들인다는 뜻이라고 한다. 길들이기 전에는 수많은 각각의 개별적인 존재이지만 길들이게 되면 서로 마음적으로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며 오직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가 된다.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하는 조언들이 심수봉 백만송이 장미 노래가 생각나게 한다.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어오라는. 진실한 사랑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 흘렸네. 헤어져간 사람 많았던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빛처럼 홀연히 나타난 그런 사랑 나를 안았네. 이젠 모두가 떠날지라도 그러나 사랑은 계속될 거야. 저 별에서 나를 찾아온 그토록 기다린 이인데 그대와 나 함께라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가 된 우리는 영원한 저 별로 돌아가리라.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서로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누군가를 길들이고 길들여지기 위해서는 참을성이 필요하며 눈물 또한 흘릴 정도의 각오는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시간이 쌓여가면서 신뢰가 생긴다. 수천 송이의 장미꽃보다 어린 왕자가 길들인 한 송이의 장미꽃이 더 소중하듯이 내가 길들이고 길들여진 내 소중한 사람이 중요하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관계를 가지고 바친 시간들 바쳐야 할 시간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 꽃에게 물을 주고 유리덮개를 씌워주며 불평과 자랑을 귀 기울여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도 이름의 의미를 되짚어보게 하는 시하면 떠오르는 작품이 있습니다. 김춘수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관계를 잘 맺어가는 비결은 오로지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인간에 대한 첫인상은 3초 만에 판단을 해버리는데 가장 소중한 것은 마음으로 찾아야 한다고 하는데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은 어렵고 많은 시간이 걸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낸다. 라는 말이 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마음을 바라본다고 본다고 하지만 이미 내 머릿속에는 30년 이상 축적되어 온 데이터가 형성되어 마음이 아닌 겉모습 관상, 인상, 옷차림, 태도, 말투 등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순수성을 잃어버린 나의 모습인가? 누군가의 마음을 봐서 사랑을 할 때에는 함께할 시간이 오래갈 줄 알았다. 연료를 가득 채운 비행기처럼. 하지만 항로를 바꿔버린다. 이전에 사랑을 했던 좋았던 기억들이 있던 사람에게 새로운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 새롭게 누군가를 만나는 순간 나를 전에 있었던 인연들과 비교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말을 어디서 어디부터까지 믿어야 할까? 어른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의 외면, 명예, 지식만을 추구한다고 한다.
어린 왕자들이 보기에는 그런 어른들이 이상한 존재이다. 어른이 된 우리 스스로 되돌아볼 때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이 든다. 너무 멀리 오지 않았는가? 다시 돌아가고 싶다.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가? 어린 왕자는 늦지 않았다고 말한다. 길들여지라고 한다. 어린 왕자는 존재하며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며 곁에 있다고 한다. 어떻게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게 내가 좋은 거다. 이것이 내가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전의 흔적들을 깨끗이 지우고 나만의 새로운 흔적을 만들어 나간다. 그리고 관찰한다. 새로운 흔적들이 잘 묻어 나올 때까지. 그 흔적들이 순수한 마음을 전달하는 여자 주인공의 방식일지도. 책 마지막에서는 누가 봐도 맹독을 가진 노란 뱀에 물려 스스로 죽음. 택하는 말하자면 어린 왕자는 자살을 선택한다. 뱀에 물리러 가는 어린 왕자는 무서움에 떨기도 하지만 결국 죽음을 택한다. 어린 왕자를 읽고 다양한 결말에 대한 해석의 차이. 순수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다양한 관점을 모두 수용하면서 나만의 해석을 가지는 것.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순수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여러 번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을 헤매게 만든다. 하지만 이번에 읽은 어린 왕자 책을 읽고 어린 왕자에게 어딜 가고 싶어요? 라고 묻는다면 상관없어요.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여기까지 그 유명한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